もちろん、行き先は隣町の琴峰教会。そこがこの戦いを監督してるエセ神父の居所よ。 이미 어두워진 거리의 밤길, 시로와 토오사카 그리고 비옷을 입고 갑옷을 감춘 세이버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수십 분 전 시로가 세이버를 멈추게 하여 얼떨결에 토오사카를 살려준 보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대전쟁이라는 목숨이 어긋는 의식에 휘말려버린 시로에게 기본적인 룰과 구조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립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감독관이 있는 기관, 성당교회의 장소는 옆 동네 신토에 있는 코토미네 교회였죠. 그 장소는 시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소였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거화원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와 전철이 끊긴 지 오래된 시간이라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보다 강한 2명 앞에서 시답잖은 걱정을 하는 시로와 俺が言いたいのは、女の子が夜で歩くのはどうかってことだ。リン、シローは今何を言いたかったのでしょう。私には理解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성당교회에서 만날 신부는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긴장을 하고 있으라는 토오사카,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지만 매우 촌스러운 우위에 신기가 불편한 상태인 세이버가 조용한 밤거리의 공기를 울리면서 도시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수십 분을 걸은 일행은 마침내 성당교회로 가는 비탈길을 모두 올라와서 언덕 위에 넓고도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장소 성당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시로는 확 트인 광장이 있을 정도로 호사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놀랐고 밖에서 대기하겠다는 세이버를 둔 채로 토사카를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을 맞이하는 토사카의 스승이자 이번 성미전쟁의 감독관으로 파견된 성당교회 대행자 코토미네 키레이. 성미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식 마스터가 아니라면 잘 따르지도 않는 규칙이지만 마스터가 된 자는 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키레이는 시로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듣고 무언가 반갑다는 듯 웃는 키레이. 에미야, 시로.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세이버의 마스터가 맞냐고 질문하며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얼떨결에 성매전쟁에 휘말린 처지였던 시로는 마술이고 성매전쟁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이 반응에 키레이는 린이 자신에게 의지한 건 처음이라 말하며 친절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성매전쟁에 대한 룰과 마스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매전쟁이란 7명의 마스터가 된 마술사와 그들이 불러낸 7명령이 만능의 원망기, 성배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 그리고 마스터란 성배에게 선택을 받은 것. 시로처럼 휘말려서 마스터가 되었다 해도 마스터가 되는 것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성배전쟁 의식의 승리 조건 때문에 싸움을 피한다 해도 다른 마스터가 필연적으로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는 성배전쟁의 구조. 이 모든 것을 들은 시로는 만약 자신이 마스터의 증표이자 권리가 담긴 영주를 바로 지금 의미 없이 모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감독관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키레이는 비웃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스터의 책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성당교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런 멍청한 짓은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시로는 키레이가 성배전쟁을 미련 없이 포기할 마음이 있는 자신을 어리석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솔직히 시로는 이 목숨이 오가는 마술사들의 전투에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키레이의 의미심장한 말은 시로의 태도를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으니 理由がないのならそれも結構。ならば、10年前の出来事にも、お前は関心を持たないのだな。10年前。死傷者500名。焼け落ちた建物は実に134棟。未だもって原因不明とされるあの火災こそが聖杯戦争による爪痕だ。 키레이의 말에 정신이 아찔해진 시로는 비틀거리며 무너질 듯한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키레이는 악한 마스터가 승리하여 성배를 사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시로가 이기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성배전쟁의 참가 의사를 결정하라는 최후의 결단을 시로에게 물었습니다. 키레이가 알려준 지난 성배전쟁의 진실로 단번에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긴 시로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성배전쟁이라는 살육전에 제대로 된 마술사도 아닌 자신이 뛰어드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영주를 모두 소비하고 세이버와의 계약을 끊어버린 다음 싸움을 피해 도망쳐버린다면 무언가 무서운 소녀에게 몸이 반으로 찢기고 영혼이 인형에 박제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 게 아니라 여기서 도망쳐버린다면 지난번 같은 비극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시로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마술사였지만 자신도 각오를 충분히 다진 마술사. 계속 동경해왔던 키리츠코의 뒤를 쫓아가며 반드시 정의의 사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기에 시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マスターとして戦う。 이에 신부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시로를 정식 마스터로 인정하겠다 선언했습니다. それでは君をセーバーのマスターと認めよう。この瞬間に今回の聖杯戦争は受理された。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보리를 마친 토사카와 시로가 교회를 나가려는 순간 喜べ少年。君の願いは
ようやく叶う。 신부는 마치 신탁을 내리듯이 시로에게 말했습니다. 分かっていたはずだ。明確な悪がいなければ君の望みは叶わない。正義の味方には倒すべき悪が必要だ。 정의의 편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로에게 명확하게 쓰러뜨려야 할 적이 생겨나서 잘 됐구나라는 식의 이야기였죠. 이 신부의 말을 뿌리치고 시로는 도망치듯이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마주칠 때부터 자신에게 높은 중압감을 느끼게 만든 키레이 신부가 했던 모든 말은 시로의 마음속 갈등과 방황을 항상 강하게 찔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중 명확한 적의 존재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현재 시로가 쓰러뜨려야 할 다른 마스터 진영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악의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시로는 세이버와 맹세를 나누고 토사카와 함께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집의 방향이 다른 교차점에 도착한 일행, 토사카는 내일부터 서로 적이 될 것을 당부해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 방향을 틀어서 떠나려던 순간 ねえ、お話は終わり？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존재와 의문의 소녀,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서번트 버서커를 본 시로는 조금만 움직이면 죽을 것 같은 압도적인 죽음의 기척을 느꼈고 등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베테랑 마술사인 토사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이버는 익숙한 얼굴에 잠깐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성배전쟁에서 본 키리츠쿠의 딸 이리아의 모습. 하지만 세이버는 지난번에 성배전쟁에서 아이리스필과 많은 대화를 하며 아인츠베른 가문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변하지 않은 이리아의 모습을 보고 동일 인물이 아닌 가문에서 새롭게 제조한 호문클루스라고 넘겨짚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서번트의 진명을 알려주는 대담한 말을 한 뒤 벌어진 전투. 괴물 같은 전투력을 보여주는 버서커에게 세이버는 나쁘지 않게 응수했지만 옆에 있는 토사카의 서번트 아처는 세이버에게 당한 상처의 회복을 위해 현재 저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세이버 혼자서는 괴물 같은 마스터가 부리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당해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몰아붙이는 버서커에게 상처를 입으며 밀리는 세이버. 랜스와의 전투에서 당한 상처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기에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이에 토사카가 서포트하고자 고위 보석 마술을 구사했지만 버서커의 높은 대마력 때문에 CR도 안 막혔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적에게 개의치 않고 다시 맞서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는 싸움이 잠깐 이어지다가 완벽한 방어태세의 세이버를 버서커가 엄청난 괴력을 흡수해서 통째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세이버. 자신을 구해주었던 소녀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자 시로는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로 전력으로 달려가 세이버를 밀쳐내고 버서커의 일격을 몸으로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는 감각과 내장이 박살나는 고통이 몰아치면서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갔지만 갑자기 당황하며 자리를 뜨는 이리아의 모습에 시로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버서커에게 공격받아 죽는다는 것은 분명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눈앞에 죽기 직전의 세이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시로에게는 더 큰 공포였으니까요. の？もう助けるなんてできないっていうのに。 의식을 잃은 시로는 주마등을 보듯 꿈을 꾸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5년 전의 겨울, 여행을 많이 다니던 키리츠쿠는 그 무렵부터 외출을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한가롭게 지내는 키리츠쿠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습은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죽기 직전의 대화, 그가 꿈꾸었던 정의의 사자의 꿈을 자신이 이어받겠다고 당차게 말한 밤, 안심했다고 말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은 키리츠쿠의 모습을 본 시로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아침이 되면 일어날 것 같았기에 시로는 긴장에 빠진 듯한 아버지를 조용히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은 이미 많이 봐서 익숙했고 슬프다고 생각도 안 했기에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그날 시로의 눈물은 달이 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설령 슬프다 하더라도 이제 시로는 슬픔에 빠져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정의의 영웅이나 다름없었던 키리츠쿠가 정의의 사자가 되고 싶었다는 고백을 자신에게 남기고 평온하게 인생의 막을 내린 그날의 기억은 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꼭 정의의 사자가 되어 키리츠쿠가 했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맹세를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의의 영웅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방향조차 아직 잡지 못했고 성매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의식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시로는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주었던 소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달빛에 광이 쏟아져서 빛나는 모습의 세이버. 그녀의 모습은 처음 보자마자 영웅다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로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방이었죠. 자신의 배에 붕대가 둘러진 것을 보고 버서커에게 당했다는 기억을 떠올린 시로는 거실로 와서 만난 토사카에게
이때까지의 일과 자신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구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들으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어제 버서커의 공격으로 입은 시로의 회생불가 수준의 상처는 토사카가 치료한 것이 아닌 시로의 몸이 스스로 소생시켜서 완치시켰다는 것. 아마 세이버와 이어진 정체불명의 라인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 능력이 흘러들어온 것 같다고 토사카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반칙 수준으로 강한 버서커의 능력치 때문에 린은 버서커를 쓰러뜨릴 때까지 손을 잡자라는 조건부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 동맹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린의 처지는 아처가 세이버에게 당한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의뢰 상태였기에 시로에게 마술사로서의 지식과 마술 지도를 동맹의 대가로 약속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기에 시로는 동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마지막으로 봤던 세이버의 근황이 신경 쓰여서 찾아 나선 시로는 도장에 다소곳 취한자있는 그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目が覚めたのですね、シロ。 그녀에게 토사카와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행동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세이버의 상태. 버서커의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었기에 자연 치유 능력으로 회복을 다 하였지만 랜서의 공격으로 생긴 상처는 저주가 담겨 있어서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래라면 마스터에게 자신의 지명을 알려주고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로의 경우는 미숙한 마술사이기에 정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명을 알려줄 수 없다는 판단을 세이버는 시로에게 말해주었고 시로는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마지막 질문. その服はどうしたんだ？昨日とはまるで違ったから驚いた。リンが用意してくれたものです。 놀랍게도 이 하늘하늘한 옷의 출처는 토사카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듯 시로이드에서 커다란 보스턴 백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대량의 짐을 챙겨온 토사카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집에 가나 했더니 짐을 챙겨서 바로 돌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할 동안에는 이 집에서 산다고 말하는 토사카. 거기에 더해서 시로의 미숙한 마술사로서의 능력치 때문에 영체화도 못하는 세이버의 방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시로는 다른 의미로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에 세이버가 마스터를 불의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당한 이유를 대며 같은 방을 쓸 것을 고집했지만 머릿속이 도덕책 그 자체인 시로는 지난 편의 명대사 여세안을 뛰어넘을 명대사를 제조하여 외칩니다. 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こっちはもっと困る。何考えてんだお前ら。それでも女か。 이런 명대사 제조기의 시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의 안전을 걱정하며 같은 방을 쓸 것을 고집하는 세이버에게 それ以上言うんならレイジを使ってでも言うことを聞かせるからな。 라는 트롤링 협박을 시전한 시로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반응하는 경보 장치를 알려주고 이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위치인 옆방에 세이버를 두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이 시로는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죠. 천천히 방금 전 대화를 되짚어본 시로는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토사카가 자신을 エミヤくん、 이 아니라 シロ 라고 자연스럽게 명칭이 바뀐 것. 하루 만에 사람을 길가에서 주워온 고양이 부르듯이 シロは、シロ 라고 부르는 것에 시로는 이세이가 말한 것처럼 토사카는 엄청난 마성을 지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토사카가 자신이 하숙할 방에 짐 정리를 하러 간 사이 세이버가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사카가 엿듣지 못하도록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마스터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세이버. 시로의 좋지 않은 마술사로서의 능력 때문에 너프받은 세이버의 능력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환 과정이 소환 영창도 없이 얼떨결에 불려나온 소환이었기에 마스터인 시로에게서 흘러와야 할 마력의 라인이 차단되어 있어서 세이버 자신이 가진 마력을 모두 소모하면 이 세계에 머물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 마력의 공급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면을 취해서 마력의 소비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장시간 있지 말고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영조의 힘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세이버는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지친 몸으로 낮잠을 잔 뒤의 저녁시간 짐 정리를 끝낸 토사카의 シロ、あのエアコンどう使うの 라는 역대급 기계치 질문을 받고 간 방은 연금술사 느낌이 나는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저녁을 먹기 위해 거실로 모였습니다. 지금 봐도 앞에 있는 두 명은 이 일본풍 건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며 시로는 두 사람에게 줄 저녁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실로 멋진 맛이라는 세이버의 칭찬과 함께 앞으로는 적정한 범위에서 눈에 띄지 않고 다른 마스터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뒤 학교에 가야 할 내일을 기약하며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로는 이틀 연속으로 수련을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이 자는 시간에 방으로 걸어나와 수련을 했습니다. 랜서에게 당했던 위급한 순간에 성공했던 강화마술의 감각을 기억해가며 시로는 호흡을 가다듬고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시로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어떠한 검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 집중을 위해서 이를 무시하고 늘 그려왔던 것처럼 자신의 마술을 쥐어짜내며 자신이 지금 구사할 수 있는 강화 마술의 한계를 넘기 위해 힘이 닿을 때까지 수련하다 광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로는 자신이 밤에 광으로 간 것을 세이버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성매전쟁이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성실하게 할 예정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마주친 저혈압이라 아침에 굉장히 약한 토사카의 모습에 잠깐 놀라면서 그녀가 찾는 세면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부엌에서 요리 준비를 하는 사이 シロ誰か来たけどまあ、気にしないでいい。この時間に来るのは身内だから。 이 시간에 초인종을 누를 사람은 사쿠라밖에 없기에 시로는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쿠라가 집에 들어왔다가 토사카와 세이버를 마주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마하 9에 버금가는 속도로 현관문에 달려간 시로는 이미 현관문을 연 토사카와 그녀를 보고 놀란 사쿠라의 모습에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 대화. おはようマトさん。こんなところで顔を合わせるなんて意外だった？先輩、これはどういう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쿠라에게 해명할 새도 없이 딱 잘라서 결과만 말하는 토사카. 単に私がここに下宿することになっただけだもの。この意味わかるでしょ、マトさん。わかるって何がですか？今までシローの世話をしていたみたいだけど、しばらくは必要ないってことよ。来られても迷惑だし、来ない方があなたのためだし。 토사카는 사쿠라가 성매전쟁에 휘말려서 위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앞으로 시로 집에 올 필요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딱 잘라서 차갑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압적인 그녀의 태도에 소심한 사쿠라는 わかりません。はい？私には、東坂先輩のおっしゃることがわからないと言いました。ちょっとさくら、あんた！お邪魔します、先輩。お台所お借りしますね。 시로도 처음 보는 사쿠라의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사쿠라는 당당히 토사카를 무시하고 옆으로 휙 지나가서 부엌에 가버립니다. Swag.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란 토사카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아침을 기다렸고 시로는 잠시 세이버의 방에 들러서 사쿠라에게 정체를 들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내려와서 원래 아침은 우유 한 잔으로 때우는 토사카와 아침 준비를 마친 사쿠라의 대화 없는 고요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던 시로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おはよう！いやー、寝坊しちゃった寝坊しちゃった。シロ、ご飯。 후지 누나는 늘 그려왔던 것처럼 항상 앉는 자리에서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藤村先生。 그리고 자연스럽게 밥그릇을 받아 평소처럼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후지 누나는 맨날 학교에서만 봤던 학생 토사카가 왜 시로의 집에서 자신과 아침밥을 먹고 있는지 이제서야 궁금해졌는지 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ねえ、シロ、どうして東坂さんがいるの？それは、今日からうちに下宿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かな。あ、そうなの。東坂さんも変わったことするのね。 그리고 그런 담담한 대답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동조하며 된장국을 마시는 후지 누나. うん。あいつ結構変わり者だ。学校じゃ猫かぶってる。そっか。今日からここに下宿するのか。下宿って何よ、シロ！ 대수롭지 않을 리가 없었죠. 바로 밥상 얻기 스킬이 들어가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